네, 오늘 시장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장 체크리스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개장 전에 꼭 알아야 될 이슈들 세 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일부터 핫하죠. 전일 2680선 돌파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파죽지세 연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안고 가고 있는 건 정책 관련한 뉴스, 저 PBR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권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저 PBR 관련주 연일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도 될까? 밸류업 공개 못 박은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6일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오를 만큼 좀 많이 올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이게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당장에 26일 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올라온 종목들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정부 지분이 많은 공기업들 중심으로 좀 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금융 지주사들, 특히 이제 4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이라든지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지금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금융지주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은행주들 입장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저 PBR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ROE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올라와야 된다. 어제 이제 보면 GKL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ROE를 높이는 방법은 분모를 이제 줄이거나 분자를 늘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둘 다가 같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자가 늘어나려면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모가 줄어들려면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분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떻게 좀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이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 중심으로 상승은 조금 더 추가로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은행주들은 오히려 조금 좀 조정받으면 조금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승 여력은 얼만큼 있을지는 사실 조금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은행주 쪽으로 오히려 바라보는 게 유리하다 말씀 주신 거고 어제 상장 공기업 우리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7곳 모두가 다 올랐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통적인 쪽을 바라보자라는 관점이 우세한 거죠. 일단 공기업들은 정부에서 정책이 이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책을 먼저 이제 해야 되니까 모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 보면 공기관이 먼저 해야지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따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반영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책 발표 이후에 그 전까지 랠리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세런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보다는 좀 길게 보실 거면 차라리 이제 정부 지분이 많은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회사를 보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온기가 퍼지는 쪽보다는 전통 강자 바라봐야 된다. 이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요? 저 PBR 관련주들이 사실상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까지 상단이 열려 있을지도 궁금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대표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측면은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가가 전부 다 지금 밸류가 낮다라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방법론적인 이제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 많이 올랐었던 거는 일단 공기업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주주가치 부분을 이제 추가 세부 항목으로 더 넣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자 규모가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상황이고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난방공사나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율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매각이나 아니면 배당을 좀 늘릴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저께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그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만약 발표 내용에 따라서 물론 이제 소문에 사고 이제 뉴스에 팔라는 그런 이제 네. 뭐 격언대로 아마 발표가 되고 나면 관련주들이 아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걸 통해서 향후에 장기적인 플랜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발표할 때 출렁거릴 때 아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실적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수 관련된 그런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 PBR 관련주들이 뭐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한번 눌렸을 때는 저가 찬스 가능하다. 네. 이 관점으로 좀 긍정적이신데 그렇다면 또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 PBR 관련 중에서는 뭐 실적이 일단 좋아지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행동주의 관련 펀드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실적이 올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저 PBR, 저 PER이기 때문에 게다가 2월 달 말까지 이제 매수를 하시면 또 작년도 배당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물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뭐 나온 뭐 공기업 관련돼서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환원 가능성이 좀 높은 한국가스공사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까지 챙겨봤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참 궁금해집니다. 워낙 대형주들이 강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쉬운 상황인데 코스피와 키 맞추기로 갈지 아니면 모멘텀이 좀 새롭게 나와줘야 될까요? 일단 뭐 코스닥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냥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자기 갈 갈 길 길 가고 가고 있다.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이제 보이는 이유는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이제 1월 말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가치주들, 그다음에 저 PBR 뭐 이런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이제 올라오면서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은 거의 뭐 자동차랑 반도체 쪽으로 쏠렸죠.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뭐 이제 금융주라든지 안 사던 종목들도 좀 많이 사게 되면서 사실은 성장주가 약간 소외를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대부분 다 보면 고 PR이라 고퍼죠. 네. 고 PBR. PBR, 고 PBR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쪽은 미래를 보고 이제 사실은 주가가 올라오는 성장 기업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포진된 기업들이 당연히 저평가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관련돼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내에서는 그래도 유망한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라인업을 갖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코스닥 기업들도 좀 역사 오래되고 좀 괜찮은 기업들 많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여파에 따라서 뭐 계속해서 뉴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전면 허용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주들이 크게 뛰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관련주들의 흐름을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 먼저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의사 뭐 파업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만약 파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의료 대란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는 지금 수년째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 의사협회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답보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제 시범 형태로 해서 확대 실시는 했지만 뭐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관련돼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에 조금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과 이제 하락을 좀 반복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전국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개별적인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 기업에 따라서 그 이슈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는 아마 여전히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는 이런 모멘텀을 좀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굿닥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주변 병원이나 이제 약국들을 이제 검색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거고요. 뭐 유비케어도 이제 똑딱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비대면 진료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여기에 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매번 이런 이제 비대면 관련된 진료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오케이닥이나 바로닥터 등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상한가를 기록했던 케어랩가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그런 이제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과연 이게 진행이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유동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기대감으로는 계속 이제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의료 대란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그거에 따라 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의 있게 좀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주까지 말씀 주셨고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원격 의료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윗꼬리 달고 다 마감을 했어요.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인데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상단은 아마 오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변동성 굉장히 클 텐데 오늘은 아마 시가에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뭐 전공의들이 이제 대부분 사표를 냈다, 뭐 한 80-90% 가까이 사표를 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표 수리는 안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원격 의료로 대체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이 원격 의료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일부분이죠, 사실은.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게 정책을 바로 이제 쓴다라기보다는 반협박용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원격 의료가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네. 예,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제가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부터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랐다가 또 이슈가 없으면 꺼지고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올 정도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 사실은 거의 고점에 다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단기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케어랩스가 조금 이제 새로운 종목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롭게 여러 가지 이제 IT와 접목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틀 동안 급히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인성정보 여기 안에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는 여러분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분 다 의견은 동일하십니다. 관련한 이슈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3월에 중국 심천에서 CFMS 2024 기조연설을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중국 현지 생산 라인의 직접적인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영향을 받아왔었는데 중국에서의 기조연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메모리 시장 확대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이제 CFMS가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보시면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이라는 이제 그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글로벌 랜드 플래시 업체들의 이제 그런 이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플래시 메모리 관련된 행사는 이제 미국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라는 그런 거고요. 그에 이제 버금가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이제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에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낸드 플래시 업체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고위 직급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기조연설하는 사람이 이제 21명 정도 될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부사장급에서 지금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전해져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 전부 다 낸드 관련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안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인텔이 갖고 있었던 다롄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중국 관련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된 이제 수출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는 건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향후에 이런 관련된 서밋들이 진행될 때 국내 기술들이 좀 소개가 되면 향후에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계속 낸드 가격을 올리면서 관련된 그런 이제 낸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인 IT 산업,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시장 규모는 한 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32%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 업체인 상황에서 아마 국내 업체들도 그런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더 타겟팅화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시장이 올해 내에 아마 전반적인 턴 어라운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그런 이제 반도체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주 좀 짧게 말씀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HBM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오테크닉스나 파크 시스템즈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낸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JP모건에서 어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있었어요. 17만 5천 원도 이야기한 상황, 비중 확대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보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17만 5천 원. 네. 가능한 가격일까요? 좀 더 불러주지 너무 조금 불러서 그렇죠. 더 간다. 네,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15만 원이 되게 낯선 가격처럼 보이지만 21년도에 이미 15만 원을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뒤로 7만 원대까지 빠졌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런 통상 그러면서 사실은 반도체를 제지를 한 건데 SK 하이닉스는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노출도가 더 많고요. 또 공장도 디램이 한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시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격이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낸드도 마찬가지로 한 30% 정도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이제 여러 제재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좀 풀린다라는 기조 때문에 지금 이게 뉴스화된 거죠. 사실 이제 심천에서 열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지 못하는데 네. 갑자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수출 국가고 그러니까 사주는 국가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점점 희망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게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사실 SK 하이닉스 저는 뭐 지금은 기존의 본업인 D램도 좋아지고 네. 낸드도 만약에 회복되고 있는데 HBM은 지금 또 날아가고 있죠. 네. 마진율이 47%입니다. 지금 현재 D램은 하나 팔면. 근데 이게 25년 건, 24년 건 다 팔렸고 25년 것도 지금 거의 상반기 것까지는 다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못 쫓아오고 있죠. 네. 너무 예. 저조해요. 상대적으로 7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가능성이 좀 아직은 조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의 독주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은 결국에는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진출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향 쪽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를 물론 탑픽이지만 그 외에 최근에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는 한미 반도체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크윙 그다음에 ISC 이제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HBM이라는 중요 포인트가 생긴 만큼 SK 하이닉스의 상단은 더 열어놓을 수 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두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 코멘트 들어볼게요. 먼저 임 대표님.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PBR 관련된 뭐 그런 이슈는 아마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여전히 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속적인 흐름 이어질 거다. 네.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뭐 오늘장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일단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제 일부 이제 비중만 좀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하다 여전히.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관심이 갑자기 없어졌죠. 근데 여전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 우수 AMS가 4,900억에 이제 또 그 현대차 그룹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각되면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좋은데 나머지 부품주들이 안 좋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지금은 약간 소외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소외주 쪽 찾아보게 됩니다.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바라보자. 그리고 저PBR 관련주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는 관점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리스트 살펴봤고요.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